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신대학교 AI 면접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이름 학번 순으로 이름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학번 순으로 해주셔야 정확한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변경해 주시고요. 지금 비디오 다 켜주셔야 저희가 출석 인정되기 때문에 다들 비디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진행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50분 수업 진행 후에 10분 쉬는 시간 가진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무리 후에 오픈 채팅방에 제가 AI 면접 가이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그 AI 면접 가이드 따라서 참여하신 후에 여기 있는 제 메일로 월요일 오후 3시까지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1대1 컨설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꼭 월요일까지 송부해 주셔야 원활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특강 진행해 주실 강사님은 이세희 강사님이십니다. 강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AI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하고요. 1대1 컨설팅에 아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AI 면접의 에듀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이제 그런 이 AI에 대한 단계라든지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보완을 해보고 그런 사항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커리어로 들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화면을 전환을 하면서 교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시는 넘었지만 강의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면접 특강에서는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AI 면접이 마이다스 IT라는 기업에서 이제 이네어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기업의 한 99%가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면접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되도록이면은 지금 현재 다양한 채용에 대한 프로세스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해하고 숙지하는데 그리 많은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조금 알아가서 좀 더 역량 확보에 주력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동신대학교 학생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채팅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저희가 한번 2번 보실 분도 계시고 그리고 2시간 동안 함께 할 거이기 때문에 채팅 잘 되는지도 확인하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침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님 안녕하세요. 예빈님 안녕하세요. 네, 많은 이는 없기 때문에 이름도 불러봅니다. 2분만 인사를 하셨어요. 네, 효빈님 안녕하세요. 수연님 안녕하세요. 지선님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계십니까? 네. 접속하시고 이제 세팅에 입력을 해주시면은 인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계시는지 현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때 영광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답변하실 때 채팅으로 좀 공개적인 채팅 어려우시면 DM도 좋아요. 다이렉트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와의 오로지 소통도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영택님 안녕하세요. 자, 인사를 좀 대부분 나눈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합니다. 저는 본 학교와 함께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커리어 개발원과 함께 협업하는 협업 강사고요. 그리고 커리어, 취업, 채용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동신대학교는 제가 처음 만나 뵈는 학교인 것 같아요.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과 그리고 커리어가 필요한 분들에게 항상 이제 만남을 통해서 강의와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의 첫 만남 잘 꾸려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I 면접은요. 혹시 면접을 봐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AI 면접을 봐본 적이 있다. 1번. 저는 처음입니다. 2번. 번호로 한번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아마 처음일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렇죠? 2번 맞죠? AI 면접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2017년도부터 대중화가 되면서 많이 적용이 되고 2018, 19 코로나와
함께 2020년을 맞이해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면서 AI에 대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려면 어떤 단계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2시간 내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게 다소 조금 많은 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집중에 집중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AI 면접을 구성을 하면 무엇보다 모든 시험은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느냐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AI 면접에 대한 구성을 조금 이해를 해보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주얼입니다. 이 영상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 인간의 시각 기능을 모방하는 표정의 변화, 감정의 표현, 안구의 움직임, 얼굴 움직임 등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포착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스크 쓰고 면접 보시기가 힘들 거고요.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메라에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비춰지는 모습의 표정 변화, 감정 표현, 안구 움직임, 얼굴 움직임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뭐를 추출해요? 정석가를 추출합니다. 이 정석가를 추출한다라는 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멘트를 하면서 기쁨인지 슬픔인지 그리고 1분 내지 90초 정도의 말하기 동안에 한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이런 부분의 수치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지 통계치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많이들 물어봐요. 강사님,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웃어야 되나요? 제가 무표정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이 시각 기술에 해당하는 비주얼 같은 경우는 AI에서 가장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평가 4가지 기준 중에 이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판단은 아니고요. 이 마이다스 IT라는 기업에서 이 이네어라는 이 AI 면접이라는 것을 기획하고 연구했을 때 뇌신경과학 기반의 이제 사람 이 평가자의 감정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추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베이스가 한 100%에서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튼 화면에서의 얼굴 이동, 회전 변화량 등을 측정해서 데이터 값을 이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표정 변화나 움직임의 정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정도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원자의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지원자의 얼굴에 아주 미세하게 점이 보이시나요? 하얀 점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컨트롤로 좀 당겨 볼까요? 네. 약간 하얀 점이 보이는데 이게 하얀 점이 64포인트의 포인트 점입니다. 64포인트를 얼굴에 찍습니다. 이 64포인트가 몰리는 부분을 보면은 주름이 좀 많이 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움직였을 때 훨씬 더 이제 얼굴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정석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기쁨과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는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평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의 멘트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본인의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 긍정적이다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기쁨이라는 수치가 높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답변하는 내내 그 막 기쁨이 막 계속 유지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소개라든지 지원 동기라든지 첫 번째 인트로 부분의 1단계에 진행되는 필수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미리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멘트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무튼 본 지원자는 뭐하다? 이런 정석가를 추출을 해내는 데 있어서 기쁨의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을 때 어떤 단어를 썼다? 긍정적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가에 따라서 얼굴 표정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비주얼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보컬입니다. 보컬은요,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고 또렷하게 들려야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목소리가 막 기어 들어가거나 또는
씹히는 발음이 많으면 사실은 AI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비주얼 부분을 먼저 평가를 하고 이 보컬 부분에서 이 사람의 음성 정보를 인식해서 이 목소리 톤이라든지 크기 변화, 속도, 휴지 등의 발음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는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목소리의 파형이 조금 보일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파형에 안녕하십니까? 땡땡 기업에 땡땡 직무를 지원하게 된 땡땡입니다. 라고 해서 도입 부분에 조금은 휴지라고 하는 이 크기 변화가 조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본론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조금은 진중하고 조금 전달력을 이제 전달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은 어떻게 간다?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어디 어디 기업에 무슨 파트에 지원하게 된 이세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직무를 지원하게 된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핵심 내용들을 전달할 때는 너무 높은 크기보다는 안정감 있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더라도요. 제가 뭐 기기에 대한 주변 기기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려도 비주얼을 인식하기 때문에 카메라라든지 이런 기능은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보컬 부분이어서 마이크가 좋아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외부에 마이크를 설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트북에 달려있는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평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도 그냥 휴대폰 주면 집에서 약간 있는 마이크랑 이어폰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저는 이제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조금 마이크를 쓰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쓰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로 시험 볼 때 외부 기기에 이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노트북에 달려 있는 걸로 한다면은 주변의 소음이 잡히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저대로 이제 그대로 전달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STT 기술입니다. 버벌은 보컬 기술과 마찬가지로 음성을 추출해서 지원자의 언어 습관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카메라를 응시하고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본을 만약에 내가 대본이 있어요. 그럼 대본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모니터에 살짝 붙여놓고 대본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대본을 볼 수 있다. 1. 대본을 볼 수 없다. 2. 어떤 게 맞을까요? 옆에 실제로 시험을 칠 때 대본을 볼 수 있다. 1. 그리고 대본을 볼 수 없다.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그쵸? 2번 계시고요. 대본을 볼 수 없다죠. 너무 당연합니다. 이 AI에서 대본을 보면 눈 방향이 다 보일 것 같아요. 그쵸? 눈의 시각적인 요소들이 실제로 모니터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감지된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돼서 지원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본을 보는 거나 아니면 뭔가 필기를 하거나 이런 행위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로지 카메라와 나와 마이크 이 세 개가 일치가 되어서 전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STT 기술이 스피치 투 텍스트 내가 말하는 것을 텍스트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뭐하다 여기서 주어집니다. 나는 안녕하세요. 기술 파티에 지원한 땡땡땡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였으며 2년간 학부연구생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공모전에 출전해서 이런 부분에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사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버벌이 추출되어서 STT 기술로 전환돼서 텍스트가 대본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씹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버벌에서 이런 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전달력이 약하다라는 평가가 만약에 나오면 본인의 멘트를 조금 수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써서 조금 연습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 게 AI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비주얼, 보컬, 버벌, 마지막은 바이탈입니다. 생리적 데이터를 측정해서 이 사람이 미세하게 뭔가 속임수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감정이 들쑥날쑥 널뛰기를 한다라는 것들을 잡아내는 것들을 말합니다. 혈류량 또는 맥박,
관련이 있어서 갑자기 너무 긴장을 하거나 또는 조금 이제 면접을 치를 수 없을 만큼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파형을 추출을 해서 이 정서 상태나 속임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4가지 평가 기술은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뭐에 중점을 둔다? 첫 번째 비주얼, 두 번째 보컬, 세 번째는 이제 STT 기술이 반영되어 있는 버벌, 언어적인 언어 습관을 볼 수 있는 거. 마지막에 너무 긴장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력이 필요한 이 바이탈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면접의 평가 기술 4개를 이해를 하면은요. 우리는 AI 면접을 실제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한번 사이트를 보여드려 볼게요. 사이트는 이미 여러분들 접속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 인페이스라는 요 부분이 뜹니다. 강사님, 인페이스로 면접을 실제로 치르나요? 라고 하는데 인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듀스에서 여러분들이 AI 면접 솔루션을 이제 트레이닝 해볼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계와 똑같이 트레이닝을 해서 뭐 한다? 이제 그 앞에서 이 마이다스 IT라는 기업의 이네어라는 시스템에 이제 실제로 채용을 하게 되면은 치르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가고 싶은 기관이나 기업이 다양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용을 준비를 할 때 AI 같은 경우는 대기업 기준으로 한 70% 정도가 봅니다. 아직 삼성은 치르지는 않는데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도입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도입을 한 게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기존과 지금의 버전이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속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인페이스 들어가시면 영양평가에 이제 체크를 하시면은 이 AI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진행 순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 샘플을 볼 수도 있고요. AI 영양평가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는 것까지 아마 가이드가 있을 거이기 때문에 가이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AI 면접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유의에 대한 부분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온라인 AI 면접에서 키보드, 마우스, 웹캠, 마이크 필요합니다. 키보드, 마우스, 웹캠, 마이크 가끔씩 보면 패드라든지 휴대폰으로 접속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연결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마우스라든지 안에 이런 시험을 치시려면은 마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키보드라든지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외부 기기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꼭 확인해서 점검 없이 바로 시작이 아니라 점검을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끊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페이스 같은 경우는 크롬 브라우저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네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라우저라든지 또는 다른 브라우저나 아니면은 마이크로 엣지라든지 이런 걸로 접속하시면 중간에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버벅거리거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롬으로 하셔야 되고 화면 멈춤이나 꺼짐 영상에 관련해서 재부팅이라든지 재응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한 작년 상반기까지는 재부팅해서 3번까지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올해는 약간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재부팅을 했으면은 다시 기회는 주지만은 본인이 실수로 뭔가를 답변하다가 막히거나 해서 그만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에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반적으로 AI 면접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지원자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정보에 관련해서 조금 빠삭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줄 필요가 없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의 기회면은 마이크, 웹캠, 마우스, 키보드 입력 안 되어 있어서 뭔가 버벅대면은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되는 거죠. 면접은 실전이니까 사전에 이 에듀스, 인페이스를 통해서 충분히 조금 여러분들의 마우스나 웹캠의 이런 상황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물어보죠. 강사님, 노트북에 달려있는 카메라 써도 되나요? 그럼요. 카메라는 쓰셔도 괜찮고요. 그런데
조명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조절을 하셔서 내 얼굴이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상반신 같은 경우도 요 정도로는 나올 수 있도록, 제 얼굴 보이시죠? 요 정도로 네 좌우 맞춰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은 뒤에 잡동사니들이 나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뒤에 살림살이들이 다 나오거나 냉장고 뒤에 있어서 빛비침이 있거나, 네, 그런 부분들은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물어봐요. "강사님, AI 면접에 영상이 녹화된 걸 AI 면접 말고 다른 채용 전형의 뭐 최종이라든지 이런 데 참고하나요?" 사기업은 참고하는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동점자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된 화면을 보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뽑아내서 평가를 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AI 면접의 프로그램을 평가에 썼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자라는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이죠. 이제 카메라 얼굴 음성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좌우 상하 흔들지 말고 전체가 잡히는데 한쪽으로 쏠림 현상 없이 정확하게 얼굴을 정면으로 가운데로 좌우 대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소음은 최대한 줄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공간을 유지를 해 줘야 돼요. 카페라든지 또는 좀 조용한 공간이지만 개방되어 있는 곳들보다는 어디가 좋아요? 내 공간, 독립 공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라든지 카페에 AI 면접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면접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공간을 갖춘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채용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준비하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요, 사용자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저 뭐 물어볼 거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과입니까? 여러분들 전공을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전공. 네, DM도 좋습니다. 비밀리에 저한테만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만 알고 있으면 되니깐요. 전공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간호학과, 전기, 디콘, 안녕하세요. 디지털 콘텐츠, 간호. 다양한 학과들이 있네요. 생활체육 등등. 그러면 네, 간호학과, 네, 생활체육, 전기, 디지털 콘텐츠 확인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 정보에 뭐를 입력해요? 이제 제목을 입력합니다. 제목은 뭐 연습 1, 연습 2도 좋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해 주셔도 되는데 직무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무를 선택하는 걸 딱 누르면요, 뭐가 나와요? 직무 찾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내 직무를 찾아야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AI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면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AI 면접과 전체적인 시험을 응시를 하시는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간호학과다라고 한다면 간호 부분을 선택을 할 것이고, 전기공학과라고 하면은 이제 전기 쪽의 엔지니어로서의 설비라든지 제조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유지 보수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이 직무를 선택할 것이고, 생활체육이라면은 생활체육, 레저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 콘텐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 직무 찾기 안에서 내가 직무를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전공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직무와 연결성을 콕 집은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면접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물어보죠. 강사님, 저는 아직 직무를 선택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모의로라도 이번에 연습만이라도 이제 이 직무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변경이 되더라도 연습을 하실 때는 직무를 콕 집어주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직무를 먼저 찍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생각을 역으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무가 굉장히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부터 총 5단계로 되어 있고, 이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위에 화면을 보시면은 기본 면접, 성향 분석, 상황 대처, 의사결정, AI 게임, 심층 면접에서 총
6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님 5단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조금 체크를 해드리면 네, 오해는 없으셔야 됩니다. 기본 면접과 성향 분석은 1단계와 2단계가 맞고요. 상황 대처도 3단계가 맞습니다. 이 의사결정과 AI 면접 게임이요. 4단계로 같이 묶어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의사결정 또한 결국에는 게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층 면접 5단계 이렇게 해서 크게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단계별로 이제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DM도 좋고 채팅도 좋고 공개 채팅도 상관없으니까 뭐든 저에게 중간중간 질문하시면 질문에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면접의 1, 2, 3단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진행 단계를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듀스, 인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전체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부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체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부분 선택은 전체 선택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조금 부족하거나 애매했거나 당황했거나 하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아니 왜 우리 시험 공부 같은 거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거와 같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단계를 이제 너무 잘 보면 좋겠지만은 각각의 단계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면접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의사결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게임을 열심히 연습해서 최고 레벨을 받으면 저는 합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게임을 수행하는 것과 게임을 잘하는 것에 대한 합격의 여부의 연결고리는 전혀 없다라고 마이다스 IT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게임이 굉장히 트레이닝이 다들 잘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조금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1년 정도 뒤에요. 제가 이 AI 면접과 관련된 마이다스 IT라는 기업에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기업에서 하는 세미나를 거의 다 참석을 하거든요. 최근에 했던 한 달 전에 했던 세미나에서는 지금 현재 AI 면접에 시중에 나와 있고 그 기업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는 AI 면접의 구버전인 구여검이라고 합니다. 구여검이 뭔가요? 영양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신여검이 한 1년에서 1년 반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신여검에 대한 프로세스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거나 프로세스가 약간 달라질 뿐 뇌신경과학 기반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거에 대한 여부는 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의 첫 번째 이제 기본 면접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작게 적혀 있죠. 3개의 질문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1단계 필수 질문은요. 첫 번째, 나에 대한 자기소개. 두 번째, 지원 동기.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의 장단점. 이 3가지가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3가지는 질문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답변 준비할 수 있나요? 그럼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뭡니까? 이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랜덤으로 나와요. 근데 1단계 필수 질문은 1단계 기본 면접은 여기에서 나왔듯이 이 기본 면접은 3개의 질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초의 대기 시간과 90초의 답변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30초 내외도 합격할 수 있고 90초까지 채우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약간 또 다급해지면 얼굴 막 혈류량 증가하고 얼굴 빨개지고 해가지고 네, 홍조가 일어나면서 네, 불안해가지고 답변 제대로 못하고 안정적 있게 전달하지 못해서 좋은 결과 나오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1단계는 금방 한 2, 3분이면 할 수 있는 시험인데 뭐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미흡하게 답변하면 사실은 AI 면접이나 이 면접 자체를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면 면접에서도 필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 반드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스크립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에듀스 인페이스 쓰실 때도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입니다. 땡땡 직무 땡땡 기업에 지원하게 된 누구누구이다. 저는 3가지 역량을 갖춘 또는
어떠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소개는요. 가끔씩 보면은 자기의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연결해서 답변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 가지로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럼 예를 들어서 땡땡 기업에 땡땡 직무를 지원하게 된 누구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치관 또는 끈기를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가치관으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가치관이 실행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판매 경험입니다. 그래서 땡땡땡 땡땡땡 이러한 경험에 마케팅이라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가치관은 저에게 두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두 가지 영향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영향으로 잘 발휘될 것입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 필수 질문의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요.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에듀스 인페이스에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바로 들어가는 AI 면접 평가 시작하기 누르시면은 저도 여러 가지 눌러봤거든요. 새로 시작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서의 기본 면접 그냥 선택해서 넘어가 볼게요. 그런 다음에 저는 점검 없이 바로 시작을 해보고요. 응시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시고 동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네, 오케이 하고요. 제목은 일단은 연습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뭐 마케팅 직무를 선택을 해보고 직무를 찍고 인페이스를 시작을 해봅니다. 다음 이제 뭐 문제 상황이 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면접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앞에 있는 남성 면접관 그리고 보면은 기본 면접이 시작됩니다라고 해서 세 가지 질문 30초 주어지고 그리고 90초 답변이고 답변 완료되면 넥스트 버튼을 누릴 수 있다. 20초 이내 일에 한해서 다시 답변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회를 주기도 하네요. 그래서 남성 면접관을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30초의 시간을 주고요. 그런 다음에 뭐 해요? 다음에 연결되는 90초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5초가 지나면 생각 시간을 종료할 수 있고요. 90초 동안 답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5초가 지나면은 뭐 할 수 있어요? 답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답변에 10초네요. 네, 답변 제출을 하면은 너무 적은데 다시 할래요?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음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자신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넘어가시면 있는 사물 또는 동물을 정하고 그 특성을 활용하여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자기소개를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랜덤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거의 자기소개,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지원 동기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이트랑 연결을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제대로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에듀스 말고 이제 마이더스 아이디에 진짜 채용을 할 때는 이제 이 내어에 맞게끔 답변을 하시고 그 상황이 거의 조건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목소리도 다 톤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지원 동기, 해당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노력하고 어떤 동기가 있나요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 해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직무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어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된 이유는 어떤 부분들에 관심이 가졌고 정확하게 무엇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답변 생각하실 때도 고민이 조금 많을 겁니다. 이 답변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 부분을 잘 어필을 해야 되는데 모든 직무는요. 뭐가 있어요? K가 있고요. S가 있고 A가 있습니다. K, S, A가 있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 간호학과를 나와서 병원의 간호에 관련된 간호사 선생님을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AI 면접을 병원에서는 거의 많이 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국립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부 대학병원에서라든지 반드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준비를 거의 하셔야 될 겁니다. 무튼 K와 S와 A 부분이 있는데 내가 간호사와 관련된 간호 전공을 통해서 뭐 해요? 널리지 부분인 지식을 뭐 해요? 지금까지 잘 배워왔죠. 그래서 지식 또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잘 쌓았고 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스킬 부분들을 지금까지 잘 길러왔어요. 경험이라든지 경력사항을 말합니다. 자격 부분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A 부분은요. K와 S와 A가 K가 지식이잖아요. S가 기술이거든요. A는 마지막에 뭐예요? 지식과 기술, 직무에 관련된 전문성을 이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A 부분은 태도 부분으로 이 사람이 이 직무에 관련된 태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기본적인 인성, 그 기본적인 능력,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측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답변을 구성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간호사라는 직무가 잘 맞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실습에서 8주간의 실습에서 실습 경험에서 땡땡병원에서 땡땡과에서 해봤던 경험 때문이다. 이때 학교에서 배웠던 땡땡 직무 전공과 땡땡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현장에서 볼 수 있었고 그 현장에서의 뭔가 적용해보고 했던 실습의 경험이 무엇이 되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원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환자에게 공감을 하거나 그리고 정확한 이제 업무 처리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칭찬을 받으면서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성과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등등으로 답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지원 동기, 아마 입사 지원서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작성하셨을 겁니다. 다 이어지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자소서에 썼던 내용은 면접에서 언급하면 안 된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맥락은 사실은 서류든 면접이든 AI든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맥락이 같으면서도 한 방향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어떤 프로세스를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지원 동기를 구성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 장단점을 이제 언급해 주세요.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주변 사람이 뭐 얘기하는 뭐 등등의 답변의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장단점에 대한 언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장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단어를 들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AI는요, STT 기술이고요.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뭐해요? 그만큼 문장의 의미가 전달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문장의 단어, 이제 다 약간 길이를요, 이 정도로 짧게 끊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핵심 키워드를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전달하고요. 사실 단점은요, 막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사실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 앞에서 불필요하게 긴장을 많이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장으로 풀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팩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소서나 이 현장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라고 해서 면접관이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평가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도 사람처럼 우리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무튼 불필요하게 긴장 많이 한다라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낯가림이 심하다라는 팩폭이 있잖아요. 근데 낯가림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단점 같은 경우는 풀어서 얘기를 해서 문장으로 유하게 들릴 수 있도록 답변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전달하실 때 단어를 정확하게 딱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AI 같은 경우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도전 정신입니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주장이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타당하고 논리적이다라는 평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문제죠, 문제.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이라는 부분들이 꼭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해결하려고 하는 본인의 노력의 자세를 본다라는 거죠. 장점이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했던 과거의 예를 통해서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뭐를 주는 거예요. 계속 이제 주는 거예요. 계속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평가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1단계가 중요한 이유는요. 필수 질문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미리 준비를 잘하면 1단계 도입 부분이 쉽게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60분에서 90분 정도 치러지는 AI 면접을 안정적으로 조금은 불안정 요소를 조금 제거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내 PR이에요. 사전 준비 가능해서 사전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안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가에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 왜냐하면 전반적 평가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무 능력의 KSA 말씀드렸죠. 활용을 하는 것. 정확한 발음이 되는 것. 발음이 안 되면 뭐 해라? 그 단어를 지우고 발음이 될 수 있는 쉬운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들 해서 항목별로 한 60초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요. 비유적이나 추상적인 답변보다는요. 정확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확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2단계의 인성 검사, 성향 검사로 넘어갑니다. 2단계 성향 검사는요. 사실은 뭔가 어떻게 하세요라는 것들을 답변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미 캡처를 조금 해놨습니다. 성향 또는 인성 검사라고 하는데요. 신속, 일관성 있게 요구되는 파트로 한 100문제 정도를요. 한 10분 정도로 치러집니다. 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성향 분석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어느 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하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점에서 5점 척도로 해서 내가 어디쯤인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약간 규칙을 지키는 것이 다소 귀찮고 번거로운 사실 일이긴 한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해야 합격하겠지라고 한다면은 이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조금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너무 이상형, 나랑은 완전 다른 사람, 이 사람이는 뽑힐 것 같아라고 해서 막 체크를 막 해서 하면은요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있는 그대로의 나, 개인 특성이 가지고 있는 나, 솔직하고 신속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 답변보다는 솔직하게 답변하기. 그리고 60초 제한에 뭐 60초 항목으로 이제 시간을 길게 주지 않는다라는 게 관건입니다. 신속하게 답변.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다 뭔가 잘 보이려고 고민 말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다 맞추려고 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해당 문제는 2단계 정도로 구성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평가를 한번 보면요. 새로 시작하기에 성향 분석 있죠. 1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110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인성, 역량, 상황 판단 등등으로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향 분석해서 10분 동안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6분, 10분, 2분, 8분, 20분 해가지고 4분 요 정도로 해서 거의 60분 정도인데 한 6분의 1 정도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진행 시간 10분이면요. 적은 시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뭔가 이거 심리 테스트 같은 거 아니야? 성향 분석, 성향 테스트 같은 거 아니야? MBTI 아니야? 그래서 막 이렇게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단어를 꼭 이제 다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씩 문장이라든지 막 잠깐 헷갈려가지고 막 여러 번 읽어보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조금 많이 이거는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연습요? 문장을 읽고 바로 판단하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뇌의 흐름을 조금 더 연습을 해놓으시면 좋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문의 하나의 칼럼을 본다면은 신문 칼럼의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주 읽은 사람은 금방 주제를 추출해내지만 자주 안 읽고 새로운 것이라면 막 혼자 버벅대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달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1단계, 2단계까지 오시는 거는 무난하게 오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3단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3단계는요. 일단은 감정이 굉장히 전달할 때 극대화될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고요. 설명이 아닌 대화체로 구성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상황이 제시되거나 문제 해결 방안이 요구되어서 문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지? 이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60초를 준비하고 60초를 답변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60초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시간이 앞에 1단계보다는 2배가 늘어났죠. 그만큼 무엇이 있다? 갈등, 문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0초의 준비 시간, 그리고 그만큼의 갈등 상황을 판단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은 2배로 줬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시험을 볼 때 1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갑니다. 하지만 내가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트레이닝이 있으면은 그렇게 많은 실수는 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시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는 답변 시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답변 시간에 갈등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을 대처하는 답변만을 생각하기도 어려운데 시간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엉뚱한 말이나 아니면 약간의 감정에 극에 달하는 말을 전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상황을 하나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상황 대처 부분이죠. 당신은 업무 중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실수를 하여 회사에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사가 꾸지람을 하는데 듣기 거북한 발언도 있습니다. 상사에게 어떤 말을 할 건가요? 라고 해서 생각 시간 60초와 그리고 답변 시간 60초가 주어집니다. 와, 근데 엄청 긴장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에듀스 인페이스 기준의 질문인데 당신이 업무적으로 내가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실수가 해서 회사에 무리를 일으킨 건 내 잘못이긴 하죠. 하지만 상사가 꾸지람하는데 약간 좀 비속어도 쓰시고 굉장히 좀 엄청 감정적으로 저에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때 상사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뭐를 해요? 이 상사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감정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만약에 제가 잘못은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예요? 상사란 말이죠. 상사와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고 나의 인제 의사를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상황 대처입니다. 이처럼 상황 대처는 8가지 유형의 의거에서 많이 나옵니다. 개인 일정과 회사 일정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내 의견이 불일치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부정과 내규 위반이 일어났어요. 이 부분은요. 완곡한 거절. 거절을 하는데 완곡하게 어떻게 하죠? 주변인을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곤란한 상황은요.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는 본인은 어떻게 하겠는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까지가 본인의 의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 상황을 줍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굉장히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서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별로 인제 예를 들어서 1번 항목을 잠깐 보시면은 아래는 인제 이 기출 문제입니다.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퇴근 준비 중인데 팀장님이 갑자기 회식을 하자고 합니다. 팀장님에게 회식하자고 하는 팀장님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사실은 저녁에 이미 약속이 있고요. 퇴근 준비 중인데 갑자기 회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네. 팀장님 저 오늘 네 중요한 약속이 있지만 회식에 참석을 하고 약속은 미뤄버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양해라든지 죄송에만 약간 초점을 맞췄구나라고 해서 본인 일정을 확 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사람? 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양해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상황을 가정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가지 못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대안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 추출해 낼 수 있느냐를 본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 해결의 관점입니다. 상대와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표시한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회식을 하셔 가지고 제가 가지를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가 잘못한 부분을 콕 집어주면 어떤 상대든 간에 기분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한 10시 50분 정도 되어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유형과 그리고 게임 면접 5단계 심층까지 쭉 설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다소 이제 질문을 못 받고 있는데 질문 시간 따로 할애하지 않더라도 채팅에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지금부터 10분 정도 쉬었다가 정확하게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1시가 되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가 되어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1단계와 2단계 설명을 드렸고 3단계의 도입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유형을 다 이제 3단계 같은 경우는 8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모든 유형에 대한 이제 설명보다는 이제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해와 이유, 대안에 대해서 이제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형에서 같은 팀의 대리님이 이번 주에 이제 토요일에 당직 근무를 예정으로 이제 설 예정인데 갑자기 집안일이 생겨서 갑자기 저한테 당직 근무를 대신 서주기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는지 실제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60초의 준비 시간과 60초의 답변 시간을 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월스트한 답변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양해에만 초점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 토요일에 일이 있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다는 말과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작정 모든 걸 미루고 선임이니까 또는 상사니까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는 그런 관점도 사실은 좋은 평가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리님 그러시군요. 집안일로 걱정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그날은 가족 행사가 있어서 지방에 가야 되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제가 당직을 대신 서드릴 수 있지만 이번 주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이 감정이 극대화되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설명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대신에 제가 당직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저희 팀의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좋은 소식 있으면 연락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본 질문 같은 경우는 개인 일정과 회사 업무 중에 본인이 본인 사정의 문제 상황에 맞게 내 개인 일정을 선택한다면 상대나 팀, 조직에 대해서 최대한 극대화, 감정의 극대화가 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람인가라는 관점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거예요. 야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은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거의 면접에서 하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제 일과 그리고 삶이 대립되는 대표적인 관계 속에서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대화법, 이런 문제 상황 능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도 한번 봐볼게요. 사내 의견의 불일치. 선배가 본인에게 워크숍을 기획해라고 했는데 의도가 달라요. 컨셉이 선배가 생각한 거와 내가 생각한 거 다르단 말이죠. 질문의 이 기출 질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배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일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 중에 반드시 이래서 안 되는 거냐라는 부정 요소를 먼저 꺼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 팁을 말씀드리면 면접은 AI든 뭐 현장 면접이든 아니면 자소서든 간에 나를 이 직무에 잘 어울린 사람으로 생각하고 절 뽑아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의 요소와 부정 요소 중에 긍정 요소 먼저 말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 우리 성격의 장단점 할 때 단점과 장점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먼저 말하는 것도 이 긍정적인 요소에 의거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왜냐면 대화는
대화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 평가하는 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심리적인 요소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말하는 게 뇌에 먼저 각인이 되는 게 초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도 효과를 잘 활용하는 예가 바로 이 답변의 스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가정해서 긍정적인 면, 상황을 가정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 이 부정적인 면은 뭐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선배나 상사는 부정적인 면이 나에 대한 생각,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길 원하는데 라고 바로 이제 본능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대안과 아이디어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표현한다면 사실은 부정만 하고 끝내는 격이 되기 때문에 네,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랐을 때 청자의 감정을 상하게 할 요소가 들어가는 무례한 답변 또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이상적인 주장만 나열한다면 좋은 평가 나오기가 힘들죠. 만약에 팀장님과 이런 일이 있다면 팀장님 잠깐 시간 되시나요? 의견 주신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려 합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니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거죠. 그러면 단지 부정하고 단지 뭔가 평가를 했다라기보다는 조율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 대화의 이제 문제 해결 이런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잘못된 사항들을 얘기를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먼저 말하지 말고 뒤에 말해야 할 거. 뒤에 말할 때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실무자이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중함이 상사와는 반드시 장착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AI에서 왜 이렇게 이 대화로 보나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생각보다 대화로 이렇게 푸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60초 만에 답변하고 60초 만에 준비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세 번째도 한번 봐볼게요. 8가지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구매팀 직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어느 분이냐면은 네. 영택님 자리 계십니까? 네. 여기 마이크 쓰셔도 되고 마이크 연결 안 되어 있죠. 맞죠? 그럼 채팅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보면은 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네. 여기 질문을 읽어보시면요. 선배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구매업체 선정해준 대가로 100만 원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전기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기공학이죠. 전기공학이면은 전기 외부 이제 그 전문 기술업체와 제휴를 했는데 우리 제휴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본인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전기가니까. 그래서 100만 원 아니 본인 말고 선배한테 100만 원 준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잘했다고 자랑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저녁 식사를 내가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럴 때 본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마이크가 연결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 연결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챗으로 조금 기재해 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일단은 논란 표현이라는 힌트도 있고요. 주장, 염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부정과 내규 위반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해진 답변이나 FM은 없어요. 하지만 방향성은 같이 들고 가야 돼요. 네, 답변 구상하고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답변 올라오면 보고 있겠습니다.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논란과 근거 사례를 바탕으로 염려를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런 답변도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면접에서 이 질문을 받고 모른 척 하신다라는 라는 분도 계셨고, 아니 부정과 내규 위반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말하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거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언급 안 하고 약간 둘러둘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직접적인 아닌 막 간접에 간접을 거듭나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모호한 표현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란 표현과 염려라는 포커싱을 맞췄을 때 사실은 놀라고 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내규나 부정이 이제 내규라든지 또는 부정을 위반을 했을 때 뭐가요? 회사라든지 또는 선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 받으면 선배 회사에서 그만두게 될 거예요. 라는 극단적인 뭔가 단어나 멘트를 쓰는 것보다는 근거 사례. 선배님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은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100만 원 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배님하고 정말 오랫동안 일하고 싶고 저 입사해서 선배님이 이런저런 업무에 대한 부분들 많이 알려주셔서 저는 선배님과 같이 계속 꾸준하게 일하고 싶은데 이 일로 선배님께서 불이익을 만약에 받으실까 봐 다소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염려의 표현이죠. 이거 부분은 다른 이제 뭐 100만 원을 받은 것은 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 지금 이런 부분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뭔가 안 된다라는 행동에 대한 뭔가 부정을 확 해버리면은요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과속을 해요. 신호를 무시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달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직설적인 거 피하시고 상급자, 반드시 상급자가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상급자의 관계, 상급자나 동료는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하극상이라고 하죠. 이제 뭔가 신입사원이 선배나 상급자에게 뭐 하는 조언을 하거나 뭔가 가르치려 들거나 이게 맞기 때문에 내가 맞다라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거나 사실 상하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장의 핵심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과장님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명사고도 있었다라고 해서 뭐예요? 간접적인 사례를 끄집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나 60초 내로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죠? 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거 최선으로 답변하되 방향성을 비슷하게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 나면 몸도 다치고 출장도 물거품 돼서 일이 커질 수 있는 속도 좀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속도 줄이란 말을 뭐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 부분에서는 좀 지우고 할게요. 다음에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내규 위반, 법규 위반, 동일한 구조가 적용되는 패턴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정석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면은 논란, 주장, 근거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염려에 대한 부분은요.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걱정해주는 아니도 걱정해줘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3단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상황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AI 면접에 이제 게임 면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요. 네, 다음입니다. 자, AI 게임 면접은요, 말씀드렸듯이 그 AI 이제 에듀스 같은 경우는 에듀스 프로그램을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AI 역량평가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 시작하기 다시 한번 눌러보고요. 의사결정과 AI 게임이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는 5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의 한 5개에서 6가지 정도의 이제 게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눈에 보이시는 한 9가지 정도가 계획, 추론, 판단, 멀티태스킹, 인지지각에 관련된 가장 많이 나오는
뭐예요?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전체 선택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18분 정도 소요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은 선택을 해서도 들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이 다 AI 면접 게임에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것들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게임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요, 1단계가 필수 질문, 2단계가 성향 검사, 3단계가 상황 대처,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과 게임 면접이 다음으로 나옵니다. 4단계 부분이고 이미 한 시험이 30분 정도 중간 정도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기운이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이때 뭐를 원해요? 게임이라는 집중력을 요하는 테스트를 넣습니다. 이 게임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4단계의 순간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요소를 잘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면접은요, 컨디션 조절 진짜 중요하고요. 가끔씩 밤에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1시간 동안 몰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토익 시험 쳐봤죠? 또는 토익 스피킹 시험 쳐봤을 거예요. 토익 스피킹이나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최고의 집중력이 발휘돼야 되는데 전날의 컨디션이 엉망이면 내가 나오는 포커싱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유지를 하려면은 특히 AI 면접에서의 게임 면접에 집중을 하려면은 컨디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원자의 내면적인 요소를 보기 때문에 게임 면접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게임에만 집중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면적인 요소인 가치량과 전력량으로 나뉩니다. 이 부분은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도대체 이런 부분들 도대체 게임 면접 왜 보는 거야? 라고 약간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저는 이해됩니다. 근데 사실은 꺼내보면은 이해가 좀 되긴 해요. 인재를 채용할 때 성과와 관계와 조직 3가지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이내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이내어가 마이더스 IT 거의 AI 면접이 가장 기준점이 되나요? 그럼요. 거의 99%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내면적인 호감도, 특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신뢰, 열정, 가치, 전략, 관계, 조직 적합이라는 부분으로 아까 그 추론이라든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나뉘어지고 유형이 나눠지는 것도 이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재를 판단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AI 면접에는 게임 같은 경우는 10가지 유형들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을 한번 봐볼게요. 도형 옮기기인데요. 최소한의 이동 횟수를 구하는 유형입니다. 10가지 게임은요, 다 나오진 않고 한 5가지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각각의 유형별로의 풀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동 횟수를 구하는 유형으로, 도형 옮기기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 보면은 이 부분에서 공 옮기기 해서 마우스를 사용하는 4분 동안 본다라는 것들이 보이죠? 이게 이제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계획에 대한 부분인지는 뒤에 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무튼 공 또는 도형, 뭐 세모 이런 거 옮길 수 있거든요. 이 옮기기는요. 최소한의 이동 횟수를 구합니다. 각각의 문제의 유형은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최소한의 이동 횟수입니다. 이동 횟수를 많이 하면은 우리는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움직이면 또 이동 횟수를 그만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주어지면 머릿속으로 도형을 이동시키는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손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먼저 생각을 하고 손을 움직여야지 손을 먼저 마우스를 쓰기 시작하면 뭐 해요? 그만큼 최소한의 이동 횟수가 점점 최소한이 아니라 더 많아지겠죠. 도형의 개수가 늘어나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샘플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나오고요. 이렇게 만들어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은 몇 번을 최소한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파란색이 여기 1번, 2번, 3번 자리가 있죠. 그리고 파란색이 여기로 이동하고 오렌지와 그리고 노란색이 그리고 파란색이 움직여서 총 4회가 최소한의 이동 횟수다라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만약에 주황색 먼저 이동으로 이동했다면 이동 횟수가 5회가 뭐예요? 6회까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AI 면접으로 들어가면은 현재 같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과 같은 것들이 연출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둥에 각각의 다른 모양의 공이 꽂혀져 있고 예시와 같도록 옮기고 공은 대기 장소에 둘 수 있고 그리고 이동 횟수 초과하고 공이 완료되면 다음 문제를 이동하고 위의 내용을 이해했으면 시작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거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보기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뭐 핑크가 뭐 3번으로 가고 위치를 제가 정해드릴게요. 1번 요거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2번 3번 이렇게 해서 핑크가 뭐 3번으로 가고 빨강이 어디로 가고 해서 어디로 갑니다 라고 채팅에다가 DM으로 올려봐 주세요. 이 공 옮기기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6개 조금 힘든가요? 힘들면은 네, 4개짜리로 보여드릴까요? 실제 화면 이렇게 구현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죠? 여기에서 빨간색이 1번으로 가야겠죠. 핑크색이 어디로 가요? 핑크색이 1번으로 다시 가고요. 초록색이 이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핑크색이 자리로 돌아와서 총 4회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디로 먼저 뭐를 보내야지라는 원리를 생각하기보다는 머리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약간 이 뇌 기능 중에 전두엽이라는 데가 있어요. 간호학과 선생님들 잘 아시죠? 이 문제를 풀이할 때 전두엽을 잘 활용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네, 계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트레이닝 중에 이렇게 이거를 활용하는 게임들도 있었습니다. 그 게임이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진 하나의 행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에듀스, 인페이스의 화면은 이렇게 구현이 되거든요. 최소한의 이동 횟수가 보기처럼 3개, 공 3개 정도는 이제 완전 싹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도 있어요. 못하겠다. 포기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포기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포인트를 어느 정도 획득했다라고 해서 종료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를 했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시간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듀스 인페이스.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네, 공을 두고 밑에 움직일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죠. 공을 두면 이 공이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지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버벅대거나 무선 마우스를 써서 배터리가 나가면 중간에 시험 응시가 꽝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라 만약에 블루투스다 그럼 배터리 같은 거 잘 챙겨 두셔야 돼요. 마우스를 많이 움직이는 거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동전 비교입니다. 이런 거는 좀 쉽죠. 글씨를 글씨 의미와 색깔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이렇게 좀 간단한 문제들은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다수의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내가 성형 검사에 정확성을 굉장히 잘 따지는 편이다. 그래서 매우 그렇다 체크했는데 게임에서 막상 보니까 아니에요. 다 틀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부분에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동전의 글씨 의미와 색깔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유형으로 왼쪽 단어의 의미, 오른쪽 단어의 색깔 불일치한다면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쉽죠. 세 번째 유형을 볼게요. 시소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이지? 누군가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면 사실은 게임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시소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무게를 비교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무거운 순서대로 나열하기라고 해서 시소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론에 대한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무게를 비교하는 시소를 활용해서 물체를 비교하는 유형으로 이런 유형들이 있죠. AI 면접에서는 드래그 할 수 있도록 나오고요.
계측기 위에 시소 위에 무게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무게 비교가 중요하고요. 가장 무거운 물체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역시나 최소한의 횟수로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게 비교가 완료된 물체, 타 물체와 비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착각하면 안 되는 게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육안으로 내가 아는 사실에 근거해서 무엇이 가장 무거울 건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이 무거운 무게에 대한 계측기 위에 올려서의 이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가장 무거운 순서대로 배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측기에 올려놓고 무거운 애를 순차적으로 위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뭔가를 원리를 파악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무거운 무게를 찾고 기억하고 순서를 매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추론에 대한 부분이었죠. 제가 요번에 설명할 거는 인지 지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인지 지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잘 듣고 계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확인 한번 하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아마 좀 들어보시면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한 70%?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정도 하시는 게 한 50%, 40%.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해보면은 오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그 정도에 됩니다. 답변 다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n번째 이전 도형 맞추기 게임입니다. 아까 에듀스 인페이스에서는 인지지각에 대한 n백 게임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n백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n번째 이전의 도형 또는 수 맞추기라고도 합니다. n번째 이전에 제시되었던 도형을 일치, 불일치 기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AI 면접에서 도형이 하나씩 제시가 됩니다.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n번째 도형과의 일치 여부를 체크. 만약에 n이 2라면 두 번째 이전에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서 그 전전 도형의 모양들을 떠올려서 일치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본 문제는요. 인지지각, 판단에 대한 부분, 암기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사람인가? 그래서 인지지각에 대한 부분이고요. 난이도는 상급에 속합니다. 처음에 AI가 처음 나왔을 때 한 문제 푸신 분들 중에 한 70% 정도, 절반이 넘게 이 문제는 마우스에 손도 못 대고 키보드에 손도 못 대고 그냥 보내는 문제였고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뭐 하겠어요? 훈련을 하겠죠. 공부를 하겠죠. 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또 이 시험을 치신 분들이 이제 노하우, 저 같은 사람들이 노하우를 이제 전수를 하면서 조금은 평이한 시험으로 점점점 속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난이도가 최상급에 속합니다. 순발력과 암기력이 동시에 그래서 접근조차 못하는 지원자.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속도가 너무 빨라요. 눈 한 번 깜빡할 시간이 없어요. 되게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게임을 하기 전에 에듀스 인페이스에서는 4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설명을 3페이지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뭐 대기, 다름, 같은 막 이런 이게 뭐야?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훨씬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얀색 바탕에다가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요. n이 2번째입니다. 그러면 n백 두 번째 이전에 뭐를 해라? 여기 제가 적어놔야겠어요. 맞죠? 두 번째 이전의 숫자와의 이전의 숫자와 지금의 숫자의
일치 여부. 결국에는 OX 게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이전의 숫자와 지금 화면에 있는 숫자와의 일치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전의 숫자도 기억해야 되고 지금 숫자와 그 숫자가 맞는지도 동시에 바바박 판단해서 오른쪽이나 왼쪽을 눌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 2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자, 2가 등장하고 사라지고요. 화면에서 다시 1이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2가 등장하고 사라지고요. 다시 3이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자, 물어볼게요. 첫 번째 일은요. 일치 여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없어요? 여기서는 두 번째 이전에 숫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얘도 두 번째 이전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n이 2번째는 세 번째부터 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전의 숫자와의 일치 여부는 맞습니까? 5예요, x예요? 5죠. 5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두 번째 이전의 숫자와의 일치 여부 5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전의 숫자와 일치 여부 여기 맞지 않기 때문에 X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OX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요? 방향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맞으면은 뭐 오른쪽 거, 틀리면은 왼쪽 거 해서 방향 버튼을 눌러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n번째 카드 맞추기에 대한 설명이 한 1부터 13까지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되는데 제가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일치하면 방향키, 불일치하면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왔다 갔다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체크를 해줍니다. 내가 너무 가고 싶은 기업에 AI 면접을 가게 됐어요. 근데 게임을 치는데 틀렸습니다만 계속 나와요. 땀이 막 미친 듯이 흐릅니다. 정신줄을 부여잡고 끝까지 집중력 있게 해야 되는 게 본 시험입니다. 본 시험에서의 모두 다 맞힌 사람 무조건 합격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패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패턴을 이해하고 푸는가 안 푸는가가 중요한 거지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맞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막 연습해가지고 레벨업을 막 해가세요. 그럼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연습을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이제 어디에 채팅에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 채팅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제가 숫자로 이제 등장을 할 수 있게끔 해봤습니다. 그래서 투백, n백의 투백입니다. 두 번째 이전의 숫자와의 일치 여부를 OX로 판단해서 OX를 어디에 채팅창에 지금 올려주시는 겁니다. 요거 트레이닝 한번 해볼게요. Ready? 준비됐나요? Go! 여기까지입니다. 자, OX를 올려보실까요? OX 이해하셨는지 제가 봐야 돼서 OX를 살포시만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 이해하셨는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확인이 되셨을까요? 그쵸? 네. 자, OX로 문제를 풀이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OX의 개수는요, 10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10개는요, 네, 두 번째, 이전에 숫자와 일치, 불일치, 일치, 불일치, 이런 식으로, 네, OX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해를 못 하셨으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거지만, 어디죠? 이 에듀스 인페이스에 들어가시면은, 네, OXX, 맞추신 분 계시네요. 잘하셨습니다. 네. DM으로 보내주신 분, 네, 두 분 맞추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못 맞춘다고 해서 합격을 못 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원리는 이해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에듀스 인페이스의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뭐 할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요렇게 들어가시면은 요거 해제를 하고 엠백으로 들어가시면 선택 완료해서 하나만 쳐봅니다. 요거는 빼고요. 그러면은 네, 방향키 잠시만요. 요렇게 요거 쓸 거니까 요거 누르면 좋아요 눌러지거든요. 확인해서 들어갑니다. 마우스도 체크합니다. 좋아요 받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죠. 1번 누르고 직무 누르고 그리고 인페이스를 시작합니다. 게임의 안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요. 에듀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주면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어요. 설명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다음 설명. 게임 시작해서 속도 한번 봐보세요. 시작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정답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속도 한번 봐보세요. 네, 속도가 제가 아까 숫자 보여드린 거랑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엄청 빨리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서 한번 놓치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문제적 남자에서 막 MIT 공대 나오고 막 연대 공대 한양대 공대 나온 엄청 막 이런 수재들이 나와 IQ 막 높은 수재들이 나와가지고 연예인들 나와서 푸는 문제 이거 문제 풀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많이 놓치세요. 그래서 이걸 막 잘 푼다고 해서 와 너무 수재야 막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원리를 파악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는 문제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게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10가지를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학습 동영상이라고 해서 인페이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학습 동영상에서 멀티태스킹, 의사결정, 판단, 인지지각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엠백이라든지 아니면은 방금 했던 엠백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니까 설명을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드렸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보시고 충분히 모르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이트가 웬만하면은 가이드가 잘 되어 있어서 사이트 충분히 활용하셔도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심층 면접으로 넘어갑니다. 게임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심층 면접으로 들어갑니다. 강사님, 심층 면접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답변하는 데 있어서 답변의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춤화된 질문이 생성되고 모두 다 동일하게 주진 않습니다. 질문이 이제 에듀스 인페이스의 하나의 화면을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뭐를 말해요? 경험을 말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경험을 말해달라 합니다. 또는요. 학업 외에 본인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활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진 이치 또는 뭐 사실에 의거한 가치 판단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춤화해서 답변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경험을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심층 면접의 스피치 스킬 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스타 기법입니다. 스타 기법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자소서 쓰실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접 준비하시거나. 자소서 쓰실 때 안 들어봤으면 지금 들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는 블라인드 채용 기반의 채용을 하면서 이 스타 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평가할 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 있으면 이 경험에서 본인이 맡은 바 역할이 무엇이었고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이 무엇이었고 그 노력에서 본인이 배운 점이 무엇이고 배운 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은 얻을 수 있거나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기업에서 함께 조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라는 것들로 연계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과 경력이라는 스펙을 쌓으려고 인턴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실습도 나가고 뭐 동아리 활동, 팀 프로젝트 등등의 캡스톤 디자인부터 해서 너무 많은 활동들을 하죠. 그 활동 왜 필요해요? 채용해서 나라는 사람의 인재를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한 하나의 활동. 이제 요 밑에서 어떤 것들을 이바지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타 기법 첫 번째 기술을 설명을 드립니다. 총 3가지 기술이 있고요. 이 스타 기법 같은 경우는요. 경험을 기반으로 했을 때 답변하기 굉장히 좋은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경험을 물어보죠. 그럼 스타 기법을 무조건 떠올려 주세요. 마치 공식처럼요. 강사님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왜냐면 AI 면접 같은 경우는요. 30초 또는 60초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카메라가 나를 녹음하고 다 스피치 투 텍스트, STT 기술부터 해가지고 표정까지 모든 걸 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사실은 좀 안정감 있게 답변하기가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할 때 이 베이스를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답변을 구조화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상황을 설명하죠. 그리고 주어진 과제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내가 한 행동, 노력이죠. 결과는요? 느낀 점은요? 그래서 이 스타 기법에 플러스 F가 불러서 필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답변하는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제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역할이 어떤 거였는데 이때의 문제점은 제가 이 업무를 수행해야만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고민을 이제 하고 노력을 한 결과 어떠한 결과를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저는 뭐 추진력과 대인관계력을 지속적으로 쌓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역량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조금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역량으로 발휘될 것이다라는 것들로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순서를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실습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어필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판매 경험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차별화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차별화를 주려고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결정했고 직접 발로 뛰는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이렇게 달성을 했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신입사원이 되겠다라고 당부를 드리는 입장이라는 거. 자, 그래서 스타 기법은요. 뭐예요? 경험.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까? 라는 과거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답변하실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뭐였어요? 직무 선택했죠. 직무와 관련된 뭐예요? 역량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I 면접도 결국에는 직무 분석과 직무에 대한 역량이 잘 정리되어야만 답변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직무에 필요한 K와 S와 A 지식, 기술, 태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쫙 정리해보고 이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추출을 해서 이것들을 어필을 꼭 해야겠다라는 답변의 키워드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욕심이 나가지고 의욕이 막 불타가지고 이 키워드 막 다 모든 키워드가 다 아쉬워요. 다 가지고 가고 싶어요. 내려놔야 되죠. 한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만 가져가야 돼요. 여기서는 적극적이다, 의욕적이다 라는 키워드로 뭐를요? 판매 전략, 차별화, 아이템 선정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2번째는요. 특정 현상이나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답변을 쓰는 LRM 기법입니다. LRM 기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면접하면 무슨 답변 많이 생각하냐면 2가지식 답변 많이 생각합니다. 2가지식에 어울리는 질문이 있는가 반면에
답변하기가 애매하고 내가 A를 선택하면 B가 나는요 하는 그런 답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LRM 답변 같은 경우는 특정 현상의 이슈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때 답변을 역시나 구조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left, right, and mid를 잡는 구조. 강사님 이게 뭔 소린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쟁을 통해 1위를 달성한 직원에게만 인센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어느 한쪽을 탁 집기에는 다른 한쪽이 뭔가 아쉽게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은 업무 효율 극대화할 수 있는 자극제 역할에서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이 없으면 조직은 성장할 수 없고 정체하거나 퇴보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경쟁이 중요하다. 하지만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타겟을 설정해서 자극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 끝단을 이쪽과 이쪽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믿을 가장 좋은 의견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 1위를 매출한 달성한 직원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죠. 무조건 한쪽이 옳다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리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LRM 기법을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스킬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SP 답변 기법인데요. 세퍼레이션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광범위해요. 그냥 던져요. 예를 들어서 입사 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했어요. 어떤 목표? 뭐라고 답변하지? 너무 광범위한데? 당황하거든요. 본인이 꼭 뽑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땡땡 분야의 전망을 본인이 아는 대로 뭐 설명을 해주세요.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심층 질문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직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어필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층 면접에서 이 질문을 개인 맞춤화 생성해서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광범위한 질문을 받았을 때 뭐예요? 범주를 구성하는 거예요.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단기적, 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다.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다. 라고 하는 세퍼레이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범주를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면접은요. 뭔가 시험 문제처럼 범위나 시험 범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지 않는데 내가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장점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I도 똑같이 면접관이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툭 받았을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답변할 수 있도록 범주를 구성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들으셨으면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양평가에서 평가를 한번 치러 보십니다. 그리고 평가를 치러보고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제출을 하거나 해서 결과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 보완할 부분들을 컨설팅을 드릴 건데 이제 결과 분석에서도 지금 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컨설팅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궁금한 사항들을 추출을 해올 수 있을 정도로 결과지 분석을 스스로 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고민이 이럴 거예요. 저는 간호학과를 나와서 간호사라는 직무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서 AI가 추천하는 직무나 지원 분야에 대한 필요 역량에서 제 직무랑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사항, 문제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커싱, 키워드,
답변의 구조,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 관리 이런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답변이나 평가는 충분히 또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 모든 단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AI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한번 쳐보시고, 그리고 한번 치기 전에 어떤 시험인지 한번 다 저처럼 이제 그 선택해가지고, 저 아까쯤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네, 선택해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진행 중인 검사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선택해서 보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제 오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질문 따로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강의는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에 AI 면접 반드시 응시하시고 피드백 받으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